그러면 코드론 블록 코딩 기초 3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반복문과 함수를 통해서 드론을 제어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드론에 있는 LED도 제어를 해볼 거고,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로 또 드론을 한번 제어를 해볼 겁니다. 오늘의 수업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고, 이 반복문을 활용을 해서 드론을 코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드론에 있는 LED도 제어를 해보고, 함수를 활용해서 드론을 또 제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키보드로 드론을 제어하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블럭의 차이점이 뭘까요? 먼저 여기서는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무브가 두 개 있는 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점은 아니고, 가장 큰 차이점은 set 요가 0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set 요가 0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왼쪽 블록 같은 경우는 set 요가 0이면서 스트로틀이 50인 상태로 2초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2초간 수행이 되는데, 이제 set 요가 100으로 2초간, 그리고 요를 0으로 설정하고 스트로틀을 50으로 2초간 하면요, 요의 동작을 2초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로틀을 50으로 줘서 2초간 또 상승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set 요나 중간에 이전 동작에 대한 파워 값을 0을 꼭 넣어 주셔야지만 그 다음 동작을 할 때 이전 동작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래 코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코드 같은 경우는요, 이륙을 한 다음에 앞으로 50의 파워 속도로 2초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착륙하기 전에 50의 파워로 1초간 왼쪽으로 회전한 다음에 착륙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이제 드론 코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거를 보고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뭐 앞으로 가게 한다든지 뒤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자유롭게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보고 읽으실 정도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이전 강의 영상들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반복문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문이 뭔지 아세요? 네, 반복문은요, 반복적인 동작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문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반복을 사용하면요, 코드의 특정 부분을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복문이 없으면은 동일한 블록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올라갈 뿐더러, 그 다음에 코드가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앱 해서 뭐 1, 2, 3, 4, 5, 6, 7, 8 해서 100까지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반복문으로 하면은 이 100줄의 코드가 아니라 단 뭐 5줄에서 10줄 사이의 코드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반복하는 동작들을 반복문을 활용해서 코딩하면은 훨씬 더 단순하고 간단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요, 세 가지 기본 반복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for 반복문인데요. 이 for 반복문 같은 경우는요, 선택한 횟수만큼 내부 코드를 반복하는 반복문이 for 반복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for 반복문인데, repeat 땡땡 times 2라 돼 있죠. 이거는 10번을 반복한다. 근데 뭐를? 여기 안에 있는 블럭을 10번을 반복한다 라는 블럭입니다. 이거는 for 반복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는요, while 반복문인데요. 이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가 설정한 특정 조건이 참인 동안에만 내부 코드를 반복하는 겁니다. 블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까는 times 반복 횟수였는데 이번에는 while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문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조건문이 참일 때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조건이 참인 동안에만 계속 동작을 반복하는 코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요, 이 while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조건문을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ntil 반복문이 있는데요. 이 until 반복문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가 설정한 특정 조건이 참여될 때까지 내부 코드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거랑 while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while 같은 경우는요,
이게 참인 동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until은요, 여기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여기 있는 코드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hile 같은 경우는 조건문이 참인 동안 반복하는 거고, until은 이게 참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로콜리는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반복문 블록들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블록들도 있고, 네, 뭐 for each item blank in list 리스트 반복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반복문 블록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블록 같은 경우는요, 변수가 뭐부터 뭐까지 땡땡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수 i나 j가 있다고 하면요, 이게 1부터 10까지 1씩 반복되면서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i나 j 같은 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변수를 이 사이의 실행문에서 쓰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이 1만큼 앞으로 가라, 뭐 2만큼 앞으로 가라, 3만큼 앞으로 가라 쭉 해서 10만큼 앞으로 가라, 이런 거를 일일이 코딩할 필요 없이 이런 반복문을 활용하고 여기에 있는 변수를 여기 끌어와서 활용을 하면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문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에 되는 숫자를 또 활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반복문 같은 경우는 리스트 반복문 같은 건데요.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엔 리스트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리스트는 하나의 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줄에 여러 명의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리스트에 여러 개의 요소들이 있으면요, 이 요소에서 하나씩 꺼내서 여기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에 1부터 10까지라는 숫자가 한 줄로 들어있다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1부터 10까지 하나씩 꺼내는 반복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보통 while 같은 데서 많이 써요. until이나. 그러면 이러한 코드들을 우리 파이썬 코드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면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while 반복문은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while not, 이게 until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until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 아닌 게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인 동안인데 이건 참이 아닌 거니까 참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크게 봤을 때는요, while 반복문이랑요, for 반복문으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첩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첩 반복문 같은 경우는요, 반복문 안에 다른 반복문이 들어간 거를 중첩 반복문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복문에 있는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야 할 때 주로 중첩 반복문을 사용을 합니다. 작동 방식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이 외부 반복문에 도달하면 완료될 때까지 중첩 반복문의 코드를 통과하는데요, 그런 다음 외부 반복문에 코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반복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쭉 실행하면은 여기부터 먼저 걸려서 또 이걸 실행을 하겠죠. 그럼 이게 10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안녕이란 말이 10번 출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반가워가 한 번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끝나면은 얘 자체가 한 번이 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안녕이 10번, 반가워 한 번, 안녕이 10번, 반가워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안녕 10번, 반가워 한 번의 동작이 총 5번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복문은 작은 반복문과 큰 반복문이 있으면은 작은 게 10번 되고 나서 그 밖에 있는 게 또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래 텍스트를 보고 한번 우리 드론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이륙을 한 뒤에 1초간 앞으로 50의 파워로 가고, 그런 다음에 1초간 50의 파워로 왼쪽으로 돌게 할 겁니다. 이 과정을 4번 반복을 하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4번 반복을 한 다음에 착륙을 하는 코드를 한번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멈추실 수 있잖아요.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드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미리 보고 나서 정답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코딩을 해서 이제 드론으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륙을 한 다음에 1초간 50의 파워로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1초간 50의 파워로 왼쪽으로 도는 동작을 4번 반복하는데 얘를 또 4번 반복하면은 코드가 이렇게 이중 반복문, 중첩 반복문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륙을 한 다음에 1초간 50의 파워로 앞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1초간 50의 파워로 왼쪽으로 돌게 하고 이거를 4번 반복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그 사이에 1초간 50의 파워로 앞으로 가고를 하고 나서 여기까지의 동작을 4번 반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요. 이 동작 4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4번을 하고 착륙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멈춰서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코딩을 해서 여러분들이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코딩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드론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때요?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고 이거를 4번 반복을 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갔다 왼쪽으로 돌고 해서 총 16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총 16번 반복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총 4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앞으로 가는 코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반복이 끝나고 한번 실행이 되고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예요. 이거는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 연 날리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적어도 한 번쯤은 어릴 때라도 연을 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연을 그려볼 겁니다. 연 모양으로 비행을 하도록 드론을 프로그래밍 할 건데요. 중첩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해당 삼각형을 회전하면서 4번 반복하게 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 드론이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드론이 여기서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죠. 그러면 또 드론이 이렇게 갔다가 회전을 돌아오고 또 회전을 하고 하면은 같은 동작을 4번 반복해서 이 연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연 같은 경우는요, 뭐, 모양 크게 상관없어요. 사각형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마름모 형태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길쭉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한번 코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복문을 꼭 사용해서 해보세요. 정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면요. 정답은 이렇게 되고요. 드론을 실행하면은 드론이 이렇게 연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챌린지에서 키포인트는요, 꼭 반복문을 4번 사용을 해야 된다. 반복문을 한 번 사용해서 4번 반복을 하게 해야 된다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을 하시면요, 단순 반복 동작을 조금 코드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LED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드로운 본체는요, RGB LED가 있습니다. RGB는요, 레드, 그린, 블루를 의미하는데요. 빨강색, 녹색, 파란색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면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색상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외에도 LED는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LED가 켜져 있으면 드론이 연결되어 있다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깜빡이는 LED는 페어링 모드나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드론에서요, LED를 제어하는 블럭 같은 경우는요, 이 보라색 블럭입니다. 이 단색 LED의 경우는요, 깜빡임 없이 일관되게 동일한 색상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컬러 땡땡땡땡 블럭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면요. 여기 들어갈게요. R, G, B 값이고 여기는 밝기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 RGB,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LED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즉 RGB의 조합으로 색상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은요, 이거 세 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값의 범위는요, 색상의 강도에 해당하는 0부터 255까지며 255가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RGB에서요, 빨간색을 255, 그 다음에 0, 0으로 하게 되면요, 얘는 빨간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춰서 뭘 해보냐? 파란색과 녹색, 그리고 보라색의 RGB 값은 무엇인지 코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드론을 실행했을 때 파란색과 녹색과 보라색으로 보이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밝기도 있잖아요. 밝기 같은 경우는요, 1부터 255까지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요. 1은 꺼짐을 의미하고 255는 최대 밝기입니다. 자, 참고로 밝기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기타 LED 블록을 살펴보면요, LED 끄기 블록도 있고 리셋도 있습니다. 자, 끄기 블록은 말 그대로 LED를 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설정 LED 블록, 리셋 블록 같은 경우는요, 공장 재설정과 약간 유사하지만요, 이거는 LED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 이전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LED를 다양한 색상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한 LED를 리셋을 하게 되면요, 일명 그 LED를 초기화, 기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도 기본 상태는 빨간색일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LED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다음 우리 연 그리기에 이어서 다음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챌린지는요, 움직이면서 LED를 제어하는 겁니다. 자, 이륙을 한 다음에 빨간색 LED로 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대각선으로 1초 이동한 다음에 LED를 녹색으로 켜고 그 다음에 착륙을 하고 다시 LED를 녹색으로 켠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거 녹색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파란색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이륙을 한 다음에 LED를 빨간색으로 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대각선으로 1초 이동한 다음에 LED를 녹색, 그 다음에 착륙하고 LED를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시간 여기서는 3초 드릴 건데요. 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을 일시정지 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다 하셨죠?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을 한 다음에 테이크오프를 한 다음에 LED를 빨강색으로 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대각선이니까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대각선 파워를 각각 50씩 1초로 주고 나서 LED를 녹색으로 켜고 그런 다음에 착륙을 한 다음에 LED를 파란색으로 바꾸는 코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혹시 코딩 못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있는 코드 보시고 정지해서 한번 따라해 보신 다음에 드론으로 실제로 실행시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드론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함수입니다. 자, 여러분 함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함수는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의 블록을 하나의 명명된 세트로 저장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실 때 전체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유리잔을 찾고, 그 다음에 수원이 이제 물의 근원입니다. 그냥 뭐 정수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정수기 같은 데로 간 다음에 유리잔에 물을 붓고 물이 넘치지 않게 하고 물을 마셔라. 이러한 동작이 물 한 잔을 마실 때라는 동작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나 물 마셨어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가 뭐 유리잔을 찾은 다음에 물을 따르고 그 다음에 물이 넘치지 않게 한 다음에 물을 마셨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냥 물을 마시다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능은 동일하게 작동을 하죠. 물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서도요. 이렇게 일명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이름을 지정하고 이제 물 마신다는 동작이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름에 대한 동작이 이러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지정하고 설정한 하나의 함수에 대해 여러 줄의 코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함수의 이름이 물 한 잔을 마신다가 함수의 이름이 될 거고요. 그 함수에 대한 동작이 여기 있는 동작이 함수에 대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함수의 정의는요. 그 기능을 정의하거나 그 안에 포함될 내용을 설명하려면 분홍색, 우리 여기 시니어 메뉴에 보시면요. 분홍색이 있는데 이 분홍색 함수 메뉴에 to do something 블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 공간으로 끌어온 다음에 함수 이름을 여기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함수 이름은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 함수를 봐도 어떤 함수인지 알 수 있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요, 푸시업, 우리 푸시업 알죠? 이거 팔굽혀펴기. 코드론이 푸시업, 팔굽혀펴기를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푸시업 할 때는요, 뭐 착륙했다, 이룩했다, 이룩했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푸시업이라는 함수 안에 이룩하고 호버링하고 착륙하고 라는 코드를 넣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푸시업 함수에는요, 이룩을 했다가 1초간 호버링을 하고 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요, 자, 장점이 뭐냐? 반복문처럼 여러 번 쓸 필요 없이 이 함수를 호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10번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반복문을 활용하고 이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 함수를 10번 호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코드가 10개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함수를 정의를 했으면은 그 함수를 호출하면은 어디서든지 이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푸시업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푸시업 함수 생성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이든 10번이든 반복문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컴퓨터 키보드로 드론 제어하는 거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드론을 키보드로 어떻게 제어하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방법에서는요, 우리 스페이스바를 활용해서 코드론의 LED를 켜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가장 먼저 turn off LED 블록을 활용해서요, 처음에는요, 코드론을 LED 꺼짐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블럭은요, 이 블럭입니다. 이 블럭을 먼저 끌어와서 LED를 꺼진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려면요,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무한 반복 루프를 사용을 해서 주황색 상태 검사기 메뉴에서 is code running이란 블록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요, 첫 번째 코드가 실행이 되면요, LED가 꺼진 상태로 드론이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동작이 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코드가 동작이 되고 있을 때 여기 사이에 실행하고 싶은 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로직 메뉴로 이동하시면요, if라는 블럭이 있을 겁니다. 만약 뭐뭐 라면이라는 블럭이 있을 건데요, 거기에서 키보드 메뉴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 블럭을 끌어다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드롭다운 메뉴에서 스페이스바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LED를 끈 상태로 시작하는데 코드가 돌아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뭘 반복을 할 거냐? 스페이스 키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감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페이스 키가 누르면 여기 사이에 있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뭐 한다 했어? LED를 켠다 했으니까 이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LED를 켜는 블록이 들어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if else를 쓰게 되고 나서 이 else에 LED 끄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만 LED가 하늘색 또는 파란색으로 켜지게 되고 여기를 255나 적당한 숫자로 입력하면은 하늘색이 될 거예요. 이제 스페이스바를 뗐을 때는 LED가 꺼지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요, 이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LED를 눌렀을 때만 켜지게, 뗄 때는 꺼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기 블록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뒤에 대기 블록을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보세요.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요,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돼서 이게 에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면은 코드론과 컴퓨터의 연결이 끊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키 입력을 확인해야 될 때는요, 꼭 0.05초 정도의 지연을 줘서 우리가 계속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0.05초마다 한 번씩 신호가 가게 이렇게 코딩을 해야지 페어링이 끊기지 않게 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방금까지 배운 것을 기반으로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선생님이 제공해 줬잖아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만 LED가 켜지게 이런 걸 줬으니까 이번에는요, LED를 변경하는 대신 비행 명령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피치, 요, 스로틀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조를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참고로 각 비행 방향에는 양수값과 음수값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참고하시고 비상정지를 위한 스페이스바까지 총 8개의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로틀, 요우, 위아래, 오른쪽 왼쪽 스페이스까지 해서 비상정지까지 하면은 9개까지 코딩이 가능한데요. 여기 있는 거 참고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블록들을 활용하면 돼요. 이거 코딩 시간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요, 일시정지 했다가 뒤에 영상을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한번 힌트를 드리면요, 만약에 W키가 눌렀을 때 앞으로 가게, 위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힌트입니다. 그 뒤에는 정답이 나오니까 정답을 아직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했다가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완성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while 코드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을 때 이 WSAD라는 블럭, 그 다음에 up, down, left, right, 스페이스 이러한 블록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요, 드론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회전 이런 것까지 다 구현이 되게 됩니다. 비상정지까지 넣어주세요. 자, 여기 사이사이에 if else 하고 스로틀일 땐 스로틀, 요일 땐 요, 또는 피치일 땐 피치의 값이 각각 0이 들어가 있잖아요. 0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거의 처음에서 오늘 복습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0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전에 동작했던 코드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W를 눌렀다가 앞으로 가는 걸 누르면은 위로 가면서 앞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모든 키보드 입력 사이사이에 이러한 else를 끼워 넣어서 0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키를 떼게 되면은 바로 그 동작을 멈추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키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장애물을 이런 식으로 한번 통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키보드를 통해서 드론을 컴퓨터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3주차 강의를
이렇게 오늘은 마치고요. 그래서 반복문과 함수 그다음에 LED 제어를 통해서 드론을 다양하게 한번 제어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한 거는요, 드론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배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해 안 간 내용 있으면 다시 앞으로 되돌려서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주차 강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